맑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 어이리님 반갑습니다. 어디 번개 방송 예, 제가 예.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뭐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세현님 반갑습니다. 조형균님 반갑습니다. 소망이님 반갑습니다. 조은인현님 반갑습니다. 생강차님 반갑습니다. 영달님 반갑습니다. 이동준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양재동에 있는 서울 행정법원 정문 앞입니다. 이 뭐 서울 행정법원 건물도 어리어리합니다. 뭐 공공기관 뭐 요즘 뭐 다 어리어리하죠. 항상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하면서 느끼는 점은 참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구나.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산님 반갑습니다. 어제 재미있으셨어요? 어디 거기 신촌? 신촌도 그렇고 뭐 재미없어. 선선거짓 뻔뻔이님 반갑습니다. 김혜시TV님 예, 반갑습니다. 전중영님 반갑습니다. 몸을 병들게 하고 불량적으로서는 정신을 병들게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 바쁘셨던 모양이죠? 네. 아니 근데 오늘 정확하게 내가 그 사회 6학년 1학기 네네네. 교과서 사회교과서 네네네. 뭐가 문제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요, 제일 먼저 그 촛불 집회요, 평화적 집회였다고 얘기 나와요. 교과서에. 촛불 혁명이란 말을 안 하던가요 또? 평화적인 그 시민의 어떤 뜻을 반영한 거라고 아빠하고 딸의 대화 그런 책이 교과서에 나오고요. 네. 그걸 뭐 아이들하고 탐구 생활을 깊이 있게 뭐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행평가 같이. 근데 그게 평화적인 집회가 실제로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폭력 집회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쁜 어떤 불순한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선동한. 네. 그래서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님 막 그 목을 효수해가지고 달고 장대 네. 매달고 단두대까지 막 전시되고 굉장히 횃불까지 등장하는 아주 맞습니다. 무섭고 살벌한 그런 집회였는데 마치 평화적인 집회였다는 듯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도 문제고요. 그 구석구석에 잘못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 국사교과서 연구소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정상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전량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일본 강제징용 사진도 실제로 그게 전혀 아닌 사진인데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마치 그
그 무슨 일제징용 사진인 것처럼 그래서 망신당했잖아요. 버젯이 실려 있어요. 의도적으로 실은 거죠. 그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고 네. 교과서는 정설로 확실히 받아들여져 있는 내용을 제대로 잘 감수를 해서 실어야 될 텐데 그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교과서가 실렸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을 일단은 확인을 해가지고 네. 가처분 신청을 내는 오늘 네네네네네. 소송인단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예. 네,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같이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항상 바쁘세요. K-파티도 가셔야 되고 국사 교과서 교과서 네. 연구소 또 가셔야 되고 우리 정정당당 코리아 일하는 것도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세원 애국 동지님이셨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검정 특정 교과서는 모든 교과서 이거 5, 6학년이 그 같이 배우는 책이에요. 5, 6학년 6-1 6학년 1학기. 6학년에 배우는 거잖아, 어쨌든. 이게 외국대는 거기 역사입니다. 사회 교과서인데 이 안에 이제 역사 부분. 사회도 이것저것 있는데 역사 부분이죠. 누가 저 BJ 테일러님이 질문해서 잘 아시니까. 됐어요? 생각?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잠깐만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국사교과서 연구소의 소장이고요. 김병헌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국사교과서, 우리 역사를 다룬 모든 교과서, 지금 초등학교는 사회로 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역사, 고등학교는 한국사, 이 부분에 오류가 엄청 많습니다. 왜곡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행정법원에 오셨는데요. 네. 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네.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겁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있죠. 이 사회 6-1인데 이 책이 지금 올해 그 새로 나온 국정교과서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 새로 나온 건데 여기에는 오류도 많고 왜곡도 많고 그다음에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삽입한 그야말로 정치 편향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접수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역사를 배워서 왜곡 문제가 네.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지금 악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편향적인 게 있는데 오류 왜곡은 일단 흥선대원군 부분이 일단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닌데 지금 고종은 제껴놓고 흥선대원군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흥선대원군 역사서술은 일제가 날조한 역사서술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과서에 흥선대원군을 서술해 나온 것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강화도 조약의 12관이고 부록과 무역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교과서에 완전히 왜곡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반일 감정에서 발전해서 반일 적개심을
갖도록 그렇게 서술해 놓고 그 외에도 사소한 오류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근 이 정권 들어서서 동학혁명 농민 후손들을 뭐 명예회복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뭐 보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글이 3페이지에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발통문이라고 실려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하나는 뭐 활용하기인데 그 사발통문은 통문이 아닙니다. 사발통문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잡기입니다. 이 집필자가 그 사발통문 한자 좀 섞였다고 읽지도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실어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가면 정치 발전에 필요한 또는 경제 발전에 공헌을 한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글입니다. 정치 발전에 나온 것이 4.19, 5.18, 60민주항쟁 이것만 잔뜩 실어놓고, 그리고 박정희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 부정, 부패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시위 사진을 실어놨어요. 촛불 시위 사진은 이 정권 들어와서 원래 이게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편찬되던 책인데 이 정권 들어와서 3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박종철 사진, 또 하나는 이한열 장례 행렬 사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애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애들이 여기에 보면 전부 민중 저항, 국민들의 저항 그런 것만 가지고 강조를 해놨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물들게 아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저히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정권 하에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 정권이 와서 원래 개정 교육 과정에서 안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박종철 사진, 이한열의 장례 행렬 사진, 촛불 시위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이 정권이 예. 왜 저런 역사 왜곡을 스스로 없이 한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 왜곡은 기본적으로 문재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역사를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배워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 초등학교 교과서가 1권인데 중학교는 역사 교과서가 9권입니다. 고등학교는 8권입니다. 전부 다 중구난방에다가 오리에다가 왜곡이다. 아주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난장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공부한 현 정권의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 가지고 그게 올바른 역사이냐, 그리고 민주주의고, 또 걸핏하면 과거 청산, 친일 청산, 그 다음에 오류 왜곡하면서 정작 이것이 오류 왜곡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권에서는 역사를 잘못 배웠다. 그 잘못 배운 역사를 가지고 일본과의 대일 외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의 대일 외교의 교착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교과서에서 일본과의 관계, 대일 관계사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네. 1학기 사회 교과서만 한정이 돼 있는 왜곡 현상인지 예. 다른 그 학년에 사용하는 교과서에도 그런 게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사회도 뭐 이런저런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역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역사 부분 중에서도 근현대가 위주로 되어 있고 물론 정근대 조금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이 국정이기 때문에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가면 중학교는 역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한국사, 이래 전부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한 왜곡이 거기 가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지만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들도 전부 왜곡의 난장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 그 교과서를 편찬하는 편찬위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지금 연구진, 집필진, 심의진, 검토진 해서 거의 80명이 대들은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 글 하나 제대로 못 읽고 엉망입니다. 국어 문법도 안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 이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는 원래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편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교육대학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집필자가 초등학교 교사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80명이 대들었는데 이거는 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내 혼자 집필해도 이거보다는 잘하겠어요. 엉망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만에 하나 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과서 편찬에 예. 위원으로 또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국 촛불 집회 집어넣자. 이한열 장례 행렬 사진 집어넣자. 박종철 사진 집어넣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집어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박정희 이승만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부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노무현 때도 그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이나 그 후로도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는 사실상 보수 정권이 들어서느냐 또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느냐 좌파 정권이 들어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역사 연구자들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권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아니 정권에서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하니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임명하는데도 모두 다 임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국사편찬위원장을 문재인 정권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앞장선 조강 같은 사람을 임명했지만 이제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해서 반드시 이걸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지금은 또 내년에 쓰는 교과서는 정작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상 하나 바꾼다 해서 뭐 달라지고 큰 영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 이 집필자들의 기본 자세가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뭔가를 애를 써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민중 저항 그런 것만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요 정도 할까요? 오늘 네. 사형금지 가처분 신청하게 되면은 예. 이게 뭐 받아들여질지 뭐 안 받아들일지 예. 이런 잘 모르는데 예. 결과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며? 저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제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올 테고 안 받아들이더라도 저희가 그 가처분 신청에 오류 왜곡 이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필자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또 재판에서는 여기서는 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이 교과서의 오류 왜곡 부분이 알려지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갈 필요 없잖아. 버찌버찌님 반갑습니다. 사라위님 반갑습니다. 뭐야? 소장, 지금까지 그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 자, 11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조금 전에 인터뷰해 주신 분이 국사교과서 연구소 김병헌 대표님이셨습니다. 선배 적사님,
박삼님 안녕하세요. walter님 예, 안녕하세요. 와상권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스나이프 투리님 반갑습니다. HS 김님 반갑습니다. 아, 달의 몰랑님 반갑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부터 좌편향 교과서로 좌익 사상에 물들게 하는 이 교육,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촛불 난동을 촛불 혁명으로 둔갑시켜서 어린 학생들한테 비폭력 그런 집회였다고 왜곡 과장을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좌편향 교육을 시키는 교과서, 교육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하루빨리 이 종북 주사파 정권 끌어내리고 정말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가진 우파 정권이 하루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죠 이제. 뭐든 다 그랬어요. 감기 들었다고. 더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야죠. 아, 그쪽 가야 우리 나을 것 같아. 카메라에 우리가 옮기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셔도 됩니다. 네, 이지선님 반갑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정말 보편적이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파 국민들은 가정교육에 정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학생 어린 자녀들에게 촛불 난동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그 탄핵에 맞서서 불의에 맞서서 태극기 집회, 민주적인 태극기 집회, 국민 무저항 무저항 태극기 운동을 학생들한테 상세하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좌편향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필요가 보다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형님 반갑습니다. 예, 뭐 제가 또 광주에서 또 단독으로 또 퍼포먼스를 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의 촬영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네, 좀 구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청와대 경호원이 차고 다니는 거 MP7, MP7, 네, MP7으로. 우리가 있을 수는 없고
일부러 예, 지금부터 우리 외국을 한거 같아요. 기자회견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류 왜곡 그냥 우리 초등 6-1 사회과 국정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합심해서 오늘 소송을 11시경에 접수했습니다. 사용금지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예. 이제 잘 들립니까?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코를 빼세요. 예, 잘 들립니까? 예,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교육과정에 비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고 그 오류 사항도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오류가 있고 그리고 정치적 편향 우리 학부모들이 그 자녀 교육권 그리고 편향되지 않고 정파성이 없는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그리고 인권과 개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오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나 배경에 대해서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첫 번째 소송이고 앞으로 두 번째로 우리 중학교 교과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도 향후에 우리 원고인단을 모아서 사용할 수 없도록 좀 법원에 호소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취지를 우리 기자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히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오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저희들이 국민의례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애국가를 1절만 부르고 1절만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고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국민의례를 간단히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 김병원 소장님께서 지금
상소문 형식의 긴 그 기자회견문을 직접 손으로 붓으로 써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간절한 그 어떤 호소를 우리 이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 여러분, 여기 2019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한 권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이 정권 들어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편찬해낸 국정초등학교 사회 6-1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과서라 하면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무결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이 검증된 것으로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 여러분, 여기 2019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한 권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이 정권 들어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편찬해낸 국정초등학교 사회 6-1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과서라 하면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무결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이 검증된 책으로 여기게 됩니다. 교과서는 지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여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과서는 공교육을 책임진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접 제작에 관여하거나 관리하여 편찬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는 전폭적입니다.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를 표현할 때 우리는 곧잘 교과서 같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교과서는 그만큼 흠결이 없고 표준이 되는 순정품이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등학교 사회 6-1은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는커녕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누더기일 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이 교과서에는 심각한 수준의 오류와 왜곡, 그리고 편향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사진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시작부터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 서술하고 있습니다. 1863년 12월 조선의 제26대 국왕인 고종이 즉위하여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었으나 교과서에는 국왕인 고종은 사라지고 사친인 흥선대원군이 마치 조선의 국왕인 양 국가를 다스린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고종 즉위 후 어떠한 공식적 지위나 직책에도 있지 않았던 흥선대원군이 무슨 자격으로 정치를 개혁하며 무슨 자격으로 통상 외교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까? 흥선대원군의 통치 행위가 도대체 어떤 기록에 있으며 그의 권력 행사가 도대체 어떻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인지 관련자는 답변해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회와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자 등에게 이와 관련한 질의를 보냈으나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고종을 부정하고 흥선대원군을 합법적 통치자로 내세운 역사서술이 놀랍게도 이 정권이 그토록称선을 외치는 일제의 역사서술이자 잔재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흥선대원군 관련 모든 서술은 일제시대 심상소학 1분 역사 보충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친일 청산을 외치는 정치인과 역사학자들은 정작 이처럼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역사의 정통성 부정은 곧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라는 제하에 무려 20여 쪽을 할애하여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저항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재헌헌법을 제정하고 건국을 이룩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정치, 부정부패, 부정선거라는 가면을 덮어씌워 말살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부강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적 부흥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사 쿠데타, 삼선개헌, 유신독재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한 채 그의 크나큰 공적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역사서술이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교과서입니까? 더구나 이 교과서는 2015년 개정교육 과정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그동안 편찬 작업이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정권 들어 애초에 없었던 박종철 관련 사진, 이한열 장례 행렬 사진과 함께 2016년 11월에 있었던 촛불 집회 사진을 추가하였습니다. 101쪽 전체에 실린 촛불 집회 사진에는 왜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건가요? 라는 딸의 질문에 아버지가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라는 대답을 실어 현 정부의 촛불 집회에 대한 인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시작된 촛불 집회에서는 시퍼렇게 날이 선 단두대를 광화문 광장에 내세우고 목이 잘린 한 여인의 머리를 교수하는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으며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경찰차를 부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폭력 행사를 자행한 촛불 세력의 만행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역사적 평가도 정립되지 않은 촛불 집회 사진을 실어놓고 평화적이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또 근대 한일 관계사의 출발점이자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주의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 사건인 강화도 조약을 조선이 일본의 무력에 굴복한 불평등한 조약이라 서술하여 패배주의와 반일 적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통상조약일 뿐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통상조약은 오로지 유불리가 있을 뿐 평등이나 불평등과 같은 평가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정이 이름에도 교과서에는 대표적으로 몇몇 조항을 들어 불평등 조약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관에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내용을 두고 청해 간섭을 배제하여 일본의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서술하는가 하면 제7관의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일본이 해안 정보를 습득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10관의 일부분만을 들어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조선 정부가 심판할 수 없다 고 하여 일본에 대한 분개심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0관의 본질은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이 심판한다는 재판 관할권을 정한 것으로 당시 양국 간 사법체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력과 무역규칙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과 반일 감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24쪽에는 엉뚱한 사진을 실어놓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장소인 연무당이라 하는가 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시 일본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 조선의 관리들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교과서의 서술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집필자는 해당 조간이 왜 불평등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일본이 조선 관리를 위협했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후손들에게 보상을 위한 유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교과서에는 당시 고부 지역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소위 사발통문을 구면에나 실어서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은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밀란 주동자들이 써서 돌린 사발통문은커녕 통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 훗날 당시를 회고하며 통문의 일부와 통문을 배포한 다음에 일어난 과정을 간략하게 적은 잡기일 뿐입니다. 이 교과서 집필자는 이렇게 간단한 문건조차도 읽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를 대단한 문서화되는 것인양 사발통문이란 이름으로 실었습니다. 또 54쪽에는 1926년 일본 홋카이도 개척 과정에서 악덕 토목업자에게 강제 노역에 혹사를 당한 일본인 사진을 실어놓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2016년도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 이미 보도되어 조선인 강제 노동자가 아님이 밝혀진 바 있음에 또다시 교과서에 실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일부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수년 동안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교과서에는 여러 군데의 크고 작은 오류를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 교과서입니다.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순수한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유독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오류와 왜곡은 이루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오류와 왜곡에 대해 집필자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국민교육의 기본 이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사회 6-1은 명백하게 교육 이념을 위배한 불량 교과서라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교과서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함과 동시에 교육당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오류와 왜곡 편향된 서술로 가득 찬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의 사용을 당장 중지하라. 1.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 집필을 담당한 부산교육대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1.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와 왜곡 부분도 전면 수정 또는 삭제 후에 가르쳐라. 1. 초등학교 교과서 오류와 왜곡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사과하라. 2019년 3월 25일 국사교과서 연구소장 김병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기자회견문 아주 장문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우리 이명 소장님이 어제 이거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자필로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걸 한번 비춰주시죠. 저기 쭉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들고 계시죠. 제가 좀 우리가 우리 김병헌 소장님은 그 교과서 문제만 지금 만 5년째 지금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또 대학에 계신 분들도 교과서 자체를 안 읽어보고 교과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사실은 논란이 없어야 되는 교과서인데 이 오류가 무려 우리가 소송에 담은 오류만 지금 12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증명사진으로 밝혀졌고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촛불 집회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국민들이 사회적 갈등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내년에 중학교 갈 나이고 중학생이 되면 부모 손을 타지 않고 혼자 전철도 타고 할 나이죠. 그 나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 촛불 집회에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을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의무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촛불 집회에 애들이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런 지경에 이런 수십만의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갖다가 교과서에다가 촛불 집회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그것만이 오히려 선이고 그것만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데
그것은 위선이죠. 촛불 집회에 실제로 나가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를 현혹하는 거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촛불 집회에 나가서 그 광풍에 그 아이들을 정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불량식품을 한번 먹으면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약 먹으면 낫지만 아이들 정신세계에 불량 지식, 불량스러운 사상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 아이들을 불구로 만들고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이쁘고 귀여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망치는 길입니다. 이런 독국물이든 교과서를 만들어서 버젓이 국정교과서라고 찍어서 감수를 해서 지금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당장 정권의 홍보물을 만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최종적인 검수 권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사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관련자들도 문책이 돼야 됩니다. 엉터리 교과서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국가 배상 물어야 되고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과서 문제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관심이 멀어진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문제는 교육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정치 진영을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교과서,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교과서의 오류와 왜곡은 좌나 우나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 진영에 속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학부모들의 모임이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그 취지에 동참해준 분들은 전혀 정치적인 분들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전국에서 응모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소송을 더 원하시면은 우리가 국사랩 GUKSA 네이버.com 여기로 학부모님 연락처,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다니는 자녀의 학생, 학교, 학년을 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2차, 3차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향후에 중학교 교과서도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촛불 시위, 최소원 씨 때문에 무너졌다. 저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이 분열되게 된 이유도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교과서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그런 분이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었고 지금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기는지, 저희들은 이 나라를 바로 잡는데 바른 소리를 여기서 오늘 행정법원 앞에 가처분을 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저희들은 외치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여기 오늘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누가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보다도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아까 우리 거발이다 모집하는 거 주소 한 번만 더. 틀린 걸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예, 천천히. 예, 우리가 제가 2차 오늘 접수한 사람 말고 소송 인단을 모아서 얼마 뒤에 어느 정도 모이면 다시 2차 소송도 제기하겠습니다. GUKSA, 영어로 국사입니다. 국사 LAB, 레버리터리 있잖아요. 그 연구소 할 때 그러니까 국사랩입니다. 국사랩. GUKSALAB. 예. 네이버.com.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저기 사는 주소는 좀 정확히 좀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와 학년 이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의 생년월일도 일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모이면 저희가 뭐 지방에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좀 계시는 지방에 있는 법원에도 좀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이런 쪽에도 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싶고, 지방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전국적인 소송으로 좀 확대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교과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문제이고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하게 됩니다. 지금 교과서 한번 보시면 아이들을 민주투사로 만들고, 제가 그 교과서를 읽어보니까 꽤 두꺼운데요. 100쪽 정도 됩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두 손이 불끈 쥐어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도록 이 사회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나라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안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교과서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의 아이들한테 거의 손동 교과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치 편향, 좌우 편향을 떠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참정권을 주겠다라는 정교조와 민노총 이런 우리 좌파 자익단체들의 이념을 그대로 실어나기 때문에 거의 그 자익들의 보충 교재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를 지금 막지 못하면은 저 아이들이 7년, 6년만 있으면은 대학생이 됩니다. 그 대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다. 검정 교과서나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말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은 개별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교육에서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교과서의 발행 체제입니다. 2016년, 2015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그때 국정화를 반대한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이 바로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검정제였습니다. 근데 이 검정제라는 것은 절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검정제라는 것은 여러 권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권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국 학교에서 정해주는 한 권을 갖고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없고 한 권으로 공부한다는 점에서는 국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 국정 반대 세력들은 걸핏하면 입만 열면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절대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은 사기입니다. 김병준 당시 총리 내정자도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국정역사 교과서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2016년도 11월 28일에 국정역사 교과서가 검토본이 공개되는 마당인데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공개하려고 노심초사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11월 2일 날 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그 1년 전에 언론기고문에서 국정역사 교과서는 다양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1년 전에 국정역사 교과서 반대하지 않았느냐? 지금 입장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김병준 당시 총리 내정자가 국정역사 교과서 반대는 지금도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단지 발행체제를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바꾸는 것인데 반대하는 사람은 다양성 명분으로 가지고 반대를 했고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날린 사람이 당시 김병준 총리 내정자입니다.
그 외에도 정두원, 유승민, 정병국, 남경필,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반대를 했고 또 반대는 하지 않았으나 당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사람들도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서 확신도 없이 긴가민가 해서 결국은 저는 국정역사교과서가 실패하고 좌절한 데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야당이야 무슨 짓 아무리 좋은 짓을 해도 반대할 놈들이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그것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그 다음에 김병준 같은 사람들은 아주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날리다 보니까 역사교과서가 좌절됐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 검정제가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검정제는 사기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결국 한 권으로 갖고 공부하기 때문에 절대 다양하지 않다.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면서 역사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의 검정제 반대 운동을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사TV라든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국사TV라든가 프리덤 뉴스에 오시면 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도 검정제 관련 영상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텐데 지금까지는 주로 역사교과서 서술, 오류, 왜곡 이쪽 부분을 다뤘는데 앞으로는 검정제가 잘못됐다. 문재인이 말한 검정제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라는 것을 앞으로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 호응을 해주시고 검정제가 폐기되고 국정이 돼야 아이들은 전국의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여기 간사님이 들고 있는 교과서 보시죠. 저게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이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교과서입니다. 지금 여기 2학년 사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교과서 보면은 4.19부터 5.18 육시강제 이렇게 그 다음에 촛불 집회까지 쭉 실어놨습니다. 이걸 보면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이런 집회에 초등학생이 보기엔 좀 적절치 않은 이런 것들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혀야 된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촛불 집회가 뭐 5년도 아니고 바로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촛불 집회에서 자기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촛불 혁명을 이뤄서 집권을 했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프랑스 갔을 때 마카롱한테 비웃음 샀던 그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교과서에다 실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태극기 집회 똑같이 실으려면 태극기 집회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표지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 표지에는 반 이상이 바다 그리고 유조선 그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만든 표지 같아요. 근데 표지는 우리가 개방경제 체제 하에 경제라는 부분인데 경제 파트 진술 서술은 괜찮아요. 근데 이 앞에 사회 문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다 하는 그런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정법원 앞인데 부부가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이게 다르면 같이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 국민이 돼서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살려면 생각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교과서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 살아가기 힘든 계속 분열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엄청난 독극물 교과서다. 이거 당장 전량 리콜하고요. 저희가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를 마무리할게요. 구호는 불량 교과서는 정신을 멍들게 한다 이렇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은 뭐죠? 예, 그래 좋습니다. 밑에 이걸 한번 줘. 불량식품은 몸을 병들게 하고 불량 교과서는 정신을 병들게 한다. 예, 다 병들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구호로 하기엔 좀 구약으로 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러면 불량교과서 전량 폐기하라 하면 폐기하라를 3번 외쳐주십시오. 자, 불량교과서 전량 폐기하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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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교과서 만든 이원회 장관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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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불량교과서 리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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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교과서 그림을 잠시 우리 촬영 좀 한번 해주세요. 교과서 그림을 좀 촬영하자고. 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잠깐 찍어요. 가야 돼. 같이. 이쪽 보이겠습니다. 아까 인집할 때 했었어요? 아니 안 했어. 여기 아니야. 아니 나중에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끝나고. 영댕이님 반갑습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곳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자폐장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6학년 1학기 교재의 촛불 난동을 마치 사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좋은 사례로 그렇게 알리고 있는 이 미친 사회 교과서 지필진 편찬위원들도 정신 나간 친구들 같고, 이것을 감수를 하고 승인을 한 교육부 장관 유은혜도 즉각적으로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가 자편향된 교과서로 인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자편향 교과서에 대한 해결책이 생길 때까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 교육에 중심 있는,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에서의 이념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학부모들이 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이 좌파들의 난동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 먹고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따로 없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이 종북주사파 정권 끝장내는 일을 내고 정말 올바른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종북주사파 정권 끌어내릴 때까지 우리 힘을 좀 계속해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입으로 뜯어봐야 이 좌파들은 그들의 대한민국 파괴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섭시다, 여러분. 서울 날씨가 바람도 세차게 불면서
춥습니다. 추운 봄을 시샘하는 듯한 추위, 여러분들 건강히 유념하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